때는 90년대 후반. 귀접을 내가 처음 접했을 때는 광운대를 입학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 그 근처 자취방을 얻어 생활했을 때 황홀했던 경험을 처음 시작하게 됐다. 그때 당시 나의 본가는 인천이었고 광운대까지 도저히 매일같이 다닐 용기가 없었다. 어쩌다 한두 번이야 시간 맞춰 오고 가고 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곳까지의 통학을 할 자신이 없었다. 군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가던가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가던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서도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하기 불편할 테니 부모님께서는 자취방과 생활비를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다. 학교와 자취집까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계약을 했고 겉모습은 조금 낡은 집이었지만 방 내부만큼은 깔끔했었다. 그렇게 본 무렵 그곳을 계약하게 됐고 부모님께서 방세나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나는 솔직히 모든 면에 재능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의 유일한 무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형이라는 것만큼은 자부한다. 그런 부모님의 성원에 힘입어 학업에 나름 열심히였고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졌으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또한 충실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자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 없었고 실제로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상태였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몽환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었지만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신경을 쓰진 않았었다. 나는 좀 무딘 편이라 그 집이 이상하다는 걸 그때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여름 때 확실하게 알게 되고 만다. 곧이어 여름이 다가오게 됐고 본가에서도 지냈던 습관이 혼자만의 자취방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추위는 강하지만 더위만큼은 참을 수 없었고 더위를 엄청나게 잘 탔다. 그래서 사계절 중 여름을 제일 싫어한다. 본가에서도 여름이면 팬티만 입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었다. 그러한 습관은 자취방에서도 나에겐 당연시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여름에 상당한 열기가 지방까지 들이닥쳤고 그렇게 나는 열대야에 잠을 청할 수 없게 됐다. 팬티바람에 선풍기를 강으로 해놔도 더위 때문에 잠을 잔 듯 못 잔 듯 했고 잠을 설쳐서인지 언제나 비몽사몽했다. 그렇게 나는 여름이라는 녀석에게 버티지 못하고 급기야 나체로 잠을 청했고 비닐봉지에다 얼음을 소분해서 모음 이곳저곳에다 얹어놓고 잠자리에 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분명히 무더위에 지쳐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웬 여자가 야릇한 옷차림새로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누구냐고 말을 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일어나려 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윽고 낯선 여자는 나를 유혹하며 올라타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러한 상황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머릿속으로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겉모습과 황홀함에 인해 나는 귀신과의 관계를 하게 되었다. 내 삶에서 인생 처음 느껴보는 그러한 기분과 감정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고 그러한 것을 잊을 수 없게 각인이 되고 만다. 그렇게 잠을 잔 듯 안 잔 듯 하며 일어나면 이부자리는 늘 엄청난 땀으로 인해 축축했었고 냄새마저 땀 냄새가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쾌쾌한 냄새가 났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난생 처음 겪는 황홀함을 잊을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귀신은 처음에는 날마다 찾아오진 않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타날 뿐이었다. 나는 은근히 아쉬워하며 자주 나타나 줬으면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고 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번 올 때마다 겉모습과 전혀 다른 성향으로 바뀌어 오는 것이었다. 여배우의 모습, 여자 가수의 모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여자의 모습 등 정말이지 환상적인 미녀라는 모습들로만 하고 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귀신과의 관계가 거듭될수록 내 몸이 속박이 된 듯한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주박을 풀어줬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며 귀신과의 관계를 할 때 또한 그것 역시 나에게는 엄청난 자극이었고 환상적이었다. 그러한 상황에 나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강하게 중독되어 갔다. 그러면서 귀신도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고 나는 더 이상 밤과 새벽에 잠을 잤다고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만다. 밤부터 새벽까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새벽이 될 때까지 귀신과의 관계는 계속됐고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지쳐 무의식 중에 잠들 수 있었다. 나의 몸의 기력이 점점 쇠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샤워를 하며 무의식 중에 거울을 자세히 봤는데 내 몰골이 엄청나게 처참하게 변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만다. 얼굴은 흡사해골이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고 신체는 수분이 빠진 말라비틀어져 죽은 나뭇가지 같았고 눈알은 들어간 채로 선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제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나는 늦어름인데도 불구하고 팬티도 입고 파자마와 반팔까지 입은 채 그런 복장으로 잠을 청하게 된다. 그렇게 이러한 행위를 끊어내야겠다고 강하게 마음먹고 있었고 이내 내가 힘들게 잠에 들려는 상황에 여지없이 엄청난 미인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여느 때와 같이 나를 유혹하며 관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강하게 거부를 했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강하게 몸부림을 쳤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귀신은 아직도 더 많은 걸 보여줄게 남아있다는 듯이 좀 더 과격하게 황홀한 기분을 맛보게 해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러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정신줄 부여잡고 반항을 하니 귀신이 나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금 움직일 수 없게 주박을 걸고 강제로 범할 뿐이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빼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그렇게 내가 싫은 감정과 강제적으로 범해지는 상황에 비로소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나를 황홀하게 기분 좋게 해주던 귀신은 나에게 이젠 더 이상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 그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러한 공포스러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부터는 귀신은 더 이상은 이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나의 어리숙한 생각은 천국이 지옥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는 것까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렇게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고 만다. 하지만 귀신은 어찌된 영문인지 일주일이 다가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착각을 하며 귀신이 드디어 내가 질려서 떠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나 나의 큰 착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러한 생각은 다음날 밤에 인생 최대의 공포와 함께 바뀌게 되고 만다. 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느긋함과 편안함에 홀가분하게 잠에 들게 됐다. 하지만 이내 몽환적인 그러한 소리들이 다시금 들려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화들짝 놀라 눈을 뜨게 된다.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길게 늘어뜨린 목과 눈알이 튀어나온 모습과 혓바닥이 길게 축 늘어뜨려진 공포스럽고 흉측한 젊은 여자였다. 나는 그것이 그 귀신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역시나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실신하기 전까지 그런 공포스러운 귀신과 강제로 기적을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하게 되고 만다. 정말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러한 흉측한 대상과 강제로 관계를 하루 종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늦은 아침에 힘겹게 일어난 나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이부자리에는 엄청나게 쥐어짜져 흘러내린 땀과 피가 섞여서 빨고 있던 이불에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다. 피가 난 부위는 그곳이었다. 나는 이대로는 확실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고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 점심 무렵의 본가로 도망을 치게 됐다.
그렇게 반년 만에 본가로 도망온 나를 본 부모님들은 기겁을 하며 깜짝 놀라셨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주게 됐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여파로 인하여 학교까지 휴학을 하기에 이르렀고 자취방과 적당한 살림살이들을 해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나는 엄청난 후유증의 여파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끔찍했던 귀신은 본가까지 찾아오진 않았다. 그 집에서 왜 그러한 귀신이 나타난지는 모르고 그곳이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때의 엄청난 황홀함과 극한의 공포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됐고 그 뒤로 여자를 쳐다보지 못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고 말았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